만약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1010년 고려사에 깊은 충격을 남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강조의 정변. 거란과 고려의 전쟁, 즉 2차 침입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 사건은 단순한 권력 찬탈 이상이었습니다. 왕조의 운명과 한반도 전체의 안보를 뒤흔든 격변이었죠. 그런데 만약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고려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가정 속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현종이 피난을 가지 않았다면 강조의 정변으로 인해 기존 국왕인 목종은 폐위되고 왕족 중 한 명이었던 현종이 급히 추대됩니다. 이 혼란을 거란은 외교적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했고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만약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목종이 계속 집권했을 것이며 거란의 대규모 침입은 적어도 그 시점엔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종은 결국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고 개경은 불에 타 초토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의 국력은 급격히 소모되었고 왕권도 흔들렸죠. 만약 이러한 상황이 없었다면 고려는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훨씬 더 안정된 기반을 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강조의 군사적 역량이 국방에 쓰였다면 강조는 사실 뛰어난 무장이었습니다. 내란이 아닌 국경 방어에 집중했다면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가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조가 북방 방어의 책임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숙련된 병력과 전략이 요충지 방어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거란은 섣불리 침입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2차 침입이 있었다 해도 고려가 더 유리한 전투를 펼쳤을 수도 있습니다. 3. 고려-거란 관계는 외교로 해결되었을까? 강조의 정변은 거란에게 외교적 명분을 줬습니다. 정통왕을 폐위한 무도한 나라라는 프레임을 통해 거란은 전면전을 정당화했죠. 만약 이러한 명분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고려와 거란의 갈등은 일시적 긴장 속에서 외교로 봉합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란 역시 내부적으로 송나라와의 대립이 있었기에 두 전선을 동시에 열고 싶어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4.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진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강조의 정변 이후 고려는 국방력 약화와 국토 초토화로 인해 여진과의 국경 통제력도 떨어졌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여진은 점차 독자 세력을 키우게 되고 훗날 금나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강조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국방에 집중했다면 여진 세력은 고려의 통제 아래 좀 더 장기간 묶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5. 고려 중기의 정치 구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강조의 정변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세력의 재편을 불러왔습니다. 무신의 바로, 문신과의 갈등, 왕권과 귀족권의 균형이 크게 흔들렸죠. 특히 강조 이후 왕권은 더욱 경계심을 키우게 되었고 이로 인해 후속 왕들은 무신들을 견제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균형은 후일 무신 정권이라는 더 큰 혼란의 씨앗으로 이어지게 되죠. 강조의 정변이 없었다면 이런 정치 지형은 좀 더 점진적이고 온건한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결론 강조의 정변은 한나라의 운명을 바꿨다. 강조의 정변이 없었다면 고려는 2차 거란 침입이라는 치명타를 피할 수 있었고 국가의 에너지와 자원을 더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에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방력도 강화되었을 것이며 왕권의 정통성과 외교적 신뢰도 역시 유지되었겠죠.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만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오판이 어떤 대가를 불러오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갈림길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지 강조의 정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의 역사,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다음엔 또 다른 갈림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가상역사 이야기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